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뉴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그 유명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뭐 설명을 안 해드려도 너무나 유명한 차인데요. 아이 2명 이상을 가진 아빠들, 또 캠핑을 좋아하는 3040 세대들, 또 업무용으로 차량을 쓰시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니발입니다. 1998년에 처음 출시가 된 이 카니발은 그동안의 4세대 변경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부분 변경이나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칠 때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더 뉴 카니발이 나오면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같이 이제 출시가 드디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로 그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뭐 또 내외관 구성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승차감은 또 그냥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장은 5.1m로 굉장히 길고요. 전폭은 1.9, 높이는 1.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3m 정도로 굉장히 긴 편에 속합니다. 뭐 차급이 미니밴이기 때문에 차량이 얼마나 큰지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동급의 미니밴들과 비교를 해도 최소 1cm에서 최대 14cm까지 이 카니발이 크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장의 경우에는 시에나와 그 오디세이보다는 짧지만 그 알파드보다는 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아의 시그니처인 그 오퍼즈 유나이티드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대와 좀 달라진 거는 이 헤드램프가 원래는 이렇게 가로의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로의 형태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주간주행 등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인 이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 그리고 이렇게 그릴 위에서부터 이렇게 A필러 쪽까지 쭉 이어져서 좀 연관성을 이렇게 주는, 그리고 이 헤드램프와도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미니밴의 그런 사이즈와 좀 웅장함에 맞춰서 이렇게 앞부분을 디자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에 들어간 엔진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 차가 크기 때문에 2.5 터보 엔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현대차 기아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똑같이 들어가는 동일한 1.6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최고 출력이 245마력, 최대 토크는 37.4kgm/m입니다. 동급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나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또 달려보겠지만 차량의 승차감도 그렇고 치고 나가는 가속감이라던가 이런 게 결코 다른 SUV에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카니발과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좀 성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균형 잡힌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이 차를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하고요. 또 가운데 휠베이스가 굉장히 3m로 길기 때문에 조금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이제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1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디지털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 친환경차에 가깝다 보니까 이 휠 디자인도 그런 식으로 좀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그 초기 모델에 비해서는 좀 금형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번호판이 조금 더 밑으로 위치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뒤에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이 오퍼즈 유나이티드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미니밴의 꽃은 바로 이 트렁크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게 이제 9인승이에요. 9인승에 지금 2열까지 완벽하게 접은 모습인데요. 완벽하게 접었을 때는 너무 넓습니다. 지금 1000리터 이상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은 그냥 올리고 3열만 접었을 때 680리터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9인승 기준이고 7인승일 때는 620으로 조금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이 지금 약간 접혀 있기는 한데 2열도 살려서 애기들 태우고, 그리고 3열은 조금 레일을 뒤로 해서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짐을 실어도 되니까요. 공간 활용 면에서는, 또 짐을 넣는 그런 거의 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겠죠? 제가 1열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미니밴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차가 굉장히 넓거나 운전석이 크다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들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조금 SUV를 탔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차가 좀 높은 편이고 SUV처럼 약간 좀 위로 좀 떠있는 그런 느낌을 우선은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면은 약간 동그라미보다는 약간 육각형의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주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여자가 이제 잡았을 때는 조금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차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맞는 그런 사이즈나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가운데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옆에 이 크루즈 컨트롤을 담당하는 요 기능들,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이제 뭐 음향이나 뭐 전화 기능 이런 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는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대신에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워낙 차가 또 그래도 미니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공간을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휴대전화 이렇게 충전구도 있고, 옆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다이얼 형식의 이 기어 레버가 특이합니다. 저는 이 다이얼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했을 때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선택지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이랑 이 터치 버튼이 적절하게 조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열선 시트라던가 이 통풍, 그리고 또 핸들 열선, 그리고 또 파킹 시스템, 그리고 이 카메라, 이런 거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좀 빼놨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 공조 장치는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요거는 요새 나오는 현대차 기아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을 적절하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버튼으로 잔뜩 되어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선택도 좀 잘한 것 같고, 디스플레이 설명도 또 좀 할게요. 지금 12.3인치의 계기판과 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커브드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는 편하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 기아의 가장 최신형인 또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픽 면에서는 뭐 정말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이렇게 하이브리드 탭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연비도 체크가 되고요. 또 전기 모터 사용량,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그냥 HEV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뭐 전기를 충전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주행하면서 충전이 같이 되는, 그리고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중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요것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뭐 요새는 다 C타입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 C타입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암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갑에 넣어 놨는데, 또 이 공간은 조금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 이 앞에도 뭐 화장품 같은 거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 대체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랑 탔을 때 진짜 불편함 없이 편하게 뭐 여행이나 이동할 수 있게끔 센스 있게 갖춰진 그런 뭐 1열의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애기들 지정석이죠. 2열에 한번 딱 앉아봤습니다. 회장님 석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헤드룸, 레그룸 뭐 체크 따로 안 해도 굉장히 넓다라고 뭐 다 아실 텐데 보실 수 있고, 곳곳에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그런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선쉐이드를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 사양에 들어가는 요 햇빛 가리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수납 공간은 좀 그물 처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좀 여러 가지들 이렇게 좀 낄 수 있게 책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렇게 이 콘센트도 여기에 있네요. 또 애기들 뭐 전자기기 같은 거 뭐 충전하면서 그런 태블릿 같은 거 보는데도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숨겨진 공간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탁자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다 둘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간을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뭔가 좀 과자 같은 거나 그런 거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납작한 수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또 C타입도 하나씩 또 챙겨놓은 거죠. 굉장히 센스 있네요. 그리고 3열도 제가 봤을 때는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3열이나 4열은 좀 구색만 갖춰놓고 잘 앉기가 어렵게 좀 돼 있거나 굉장히 좁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3열에도 지금 옆에 C타입 그 충전구도 마련해 놨고요. 이 깨알처럼 이 C필러 쪽에 윈도우에도 선쉐이드를 다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모습 보면은 분명 구색 각축이 용의 9인승은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이동할 때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뭐 편안함은 물론이고 안전상에도 크게 뭐 걱정하실 거는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지네요. 단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이 왼쪽 하단에 주행 가는 거리 727km로 나옵니다. 제가 카니발에서 이런 주행 가는 거리를 본다는 게 정말 지금 감개무량할 정도인데요. 미니밴이 사실 기름은 잡아먹지만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다시 태어나면서 주행거리가 700km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기아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내놓은 거는 진짜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타자마자 든 게 바로 이 주행 가는 거리에서 딱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4km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연비 면에서는 진짜 독보적이다. 애들 태우고 장거리 여행 가도 뭐 기름 걱정은 솔직히 좀 덜을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차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승차감은 좋아졌습니다. 정숙성 또한 엄청 뛰어나고요. 노면 소음이나 이런 풍절음 같은 게 굉장히 안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숙성이 좋다는 거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동이나 이런 것도 전자기에서 너무 나아져서 예전 카니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버전은. 그래서 정숙성이나 승차감 면에서는 훌륭해졌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간 기술이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승차감과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라이드 기능이랑 이 핸들링 기능, 그리고 또 이 EHA 기능, 이렇게 3가지 기능을 이 하이브리드 버전에만 넣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코너링을 돌 때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흔들거리거나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기능, 그리고 또 이 라이드 기능은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토크를 좀 양분을 시켜줘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HA 기능은 이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이제 회피를 해야 될 때, 그런 상황, 비상 상황에 닥쳤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의 하중을 이제 비슷하게 좀 조절을 해줘가지고 차의 균형을 맞춰서 차가 뭐 돈다든지 뭐 뒤집힌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차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굉장히 주고 있어요. 예전에 카니발 하면은
너무 좀 차가 시끄럽고, 그리고 달릴 때 굉장히 승차감이 안 좋다, 그거는 이제 디폴트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4세대에서 또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거의 고급 SUV에 가깝다 라고 하면은 또 반발하시는 네티즌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승차감은 좀 카니발은 괜찮다, 조금 나름 푹신하다, 칭찬해줄만 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예전에 카니발 승차감 좋다고 했다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야단을 맞았어요. 어떻게 카니발의 승차감이 좋다고 할 수 있냐 라고 댓글에서 엄청 항의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러셨을 수 있을지언정 이번에 바뀐 4세대 카니발 하이브리드 한번 타보시면은 진짜 생각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기억했다가 시승 때 한번 유념해서 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굉장히 또 유리창도 커서 그런지 보여지는 또 요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전작에서까지는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빠져있는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세대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습니다. 요런 차급 좀 크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값을 하는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좀 기본으로 아니면 뭐 옵션으로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넣어준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굳이 뭐 디스플레이 안 봐도 좀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룸미러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산차에서는 사실은 별로 지금 볼 수 없는, 전기차 아닌 이상은 옵션인데, 다 아시죠? 이렇게 거울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좀 적응이 되면은. 그래서 그냥 일반 거울보다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준 것도 굉장히 잘한 일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예전 카니발을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기아에서 아무래도 좀 SUV의 느낌을 많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SUV가 워낙 대세기 때문에 예전 디젤 시절의 미니밴 생각하면은 정말 시끄럽고 뭐 승차감 너무 안 좋고 진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탈 수밖에 없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진짜 뭐 정숙성도 그렇고 승차감, 주행감 거의 지금 고급 SUV급 정도로 지금 따라왔거든요. 미니밴이지만 어느 정도 SUV 정도를 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서 운전자 배려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높아졌지만 성능이나 그런 편안함에 관한 그런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998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20년 넘게 지금 이 차가 기아에 또 현대차랑 합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막강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카니발이 굳건하게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한테 왜 카니발이냐, 돌고 돌아 카니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니발을 왜 선택했냐 라고 물어보면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차의 장점이 분명히 많은 차라는 거는 확실하고, 거기에 단점까지 커버한 게 이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입차에 뭐 알파드, 오디세이, 그리고 시에나 이런 것도 다 일본 차인데 한 번씩 다 타봤거든요. 근데 뭐 단점은 극명하죠. 그들의 단점은 가격이잖아요. 카니발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 몇 천만 원이 더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아니라면 뭐 2열을 접거나 3열을 접을 때 거기는 자동이고, 또 뭐 카니발도 문이 자동이긴 하지만 수납할 때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 뭐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거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까 좀 의자 접거나 할 때 약간 힘들더라고요. 여자들이 하기에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카니발 하이브리드 신형 모델 한번 타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격은 4,811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떼면은 이 차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진 카니발 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은 물론이고 뭐 주행감 또 퍼포먼스 면에서도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급의 또 수입 미니밴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카니발도 거기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으니까요. 만약에 미니밴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려야 제가 또 씩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